이게 진짜 좋은 게 화면이 최대한 어두워졌을 때도 더 어두워집니다. 거의 꺼진 느낌이죠. 더 확대하고 싶을 때는 다시 2번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홈 화면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아이폰 처음 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iOS의 기초부터 활용법, 꿀팁까지 모조리 모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좀 길 예정이니 바로 시작해봅시다. 홈 화면은 전원키를 눌러서 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터치해서도 켤 수 있죠. 또 이번 iOS 16부터는 위젯을 활용해서 앱들을 바로바로 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플래시와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걸 꾹 눌러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되죠.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카메라는 옆쪽으로 슬라이드해서도 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잠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카메라를 켤 수 있죠. 여기서 팁 몇 가지를 드릴게요. 일단 카메라가 자꾸 켜지는 게 싫으신 분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누구한테 맡겼을 때 카메라마저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설정, 스크린 타임,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 제한, 허용된 앱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카메라를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홈 화면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기본 앱에서도 카메라가 사라져요. 카메라 없죠. 그리고 진짜 불편한 이 플래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셨을 거예요. 썸남 만날 때, 썸녀 만날 때 주머니에서 빛나고 있을 때 한 번쯤 있었을 건데요. 이 플래시 기능을 없앨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될 수 있으면 안 켜지게끔 설정을 해볼게요.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 들어가시고요. 탭하거나 쓸어 넘겨서 깨우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터치해서 켜지지 않아요. 대신 얘를 눌러서 키면 되죠. 그리고 이 제어 센터마저 꺼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건데요. 설정,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내려보면 제어 센터 끄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락이 풀리지 않으면 제어 센터도 켜지지 않습니다. 극한의 프라이버시 설정이죠. 근데 전 다 킬 겁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iOS 16부터는 이 홈 화면을 길게 눌러서 배경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배경 화면도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위젯도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를 눌러서 위젯 추가, 이렇게 해서 위젯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잠금 해제를 해보죠. 보통 아이폰들은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자물쇠가 풀리는 거 보셨죠? 하지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비밀번호도 치게 되는데요. 기본 설정은 6자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걸 보시는 것처럼 4자리로 변경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설정,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암호 옵션이 나올 거예요. 요걸 눌러서 아래쪽에 4자리 숫자 코드, 아니면 더 복잡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파벳을 섞어주시면 돼요. 저는 4자리를 추천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홈 화면인데요. 아이폰의 홈 화면은 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고, 왼쪽으로 가면 위젯, 주가가 하여튼 오른쪽으로 가면 앱 보관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정말 많은 분들은 요 검색키 보이죠? 얘를 눌러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시면 페이지를 빠르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고 싶을 때는 화면을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요. 검색을 누르셔도 돼요. 검색을 할 때 시리 제한이란 게 있죠. 이상한 앱을 쓰시는 분들은 이걸 끄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끄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설정으로 가셔서요. 시리 및 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제한 보기 있어요. 얘를 꺼주시면 되고요. 최근 항목도 꺼버리고 싶을 때는 얘도 꺼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앱들을 아예 홈 화면에서 숨기고 싶으신 분들은 얘를 길게 눌러서 앱 제거가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제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시 앱을 찾고 싶을 때는 검색을 하시거나 앱 보관함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앱이 홈 화면에 안 뜨도록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 홈 화면, 앱 보관함에만 얘를 선택하시면 홈 화면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앱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길게 눌러서 앱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화면을 길게 눌러서 마이너스를 눌러서 제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앱 이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여러 개 앱을 이동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지 자체를 추가하거나 지우고 싶을 때는 이 아래쪽 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열도 바꿀 수 있어요. 폴더를 만들고 싶을 때는 길게 눌러서 앱을 합쳐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을 겁니다. 얘를 눌러서 위젯을 추가할 수 있어요. 위젯이 제공되는 앱들은 아래쪽에 다 표기가 되고요. 또 사용자화를 통해서 위젯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화 보이죠? 얘를 눌러서 여러가지 앱들을 위젯으로 만들 수 있죠. 저는 한 투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암울하죠. 그럼 이제 조작법을 볼 건데요. 이 아래쪽을 홈바라고 하는데요.
홈바를 슬라이드해서 살짝 올려주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창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앱을 눌러주시면 켜지게 되죠. 아래쪽 홈바를 슬라이드해서 이전 앱 왔다갔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구동 중인 앱을 끄고 싶을 때는 홈바를 올려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3개씩 지우고 싶을 때는 3개씩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손 모드는 홈바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면 되고요. 노치를 기준으로 왼쪽을 쓸어내리면 알림 센터가 나오고요. 오른쪽을 쓸어내리면 제어 센터가 나옵니다. 현재 보고 있던 미디어, 블루투스, 와이파이, 비행기 모드 등 여러가지 기능들을 실행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클릭으로 끄거나 켤 수도 있고요. 길게 눌렀을 때는 이렇게 자세한 기능들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손전등이나 타이머, 계산기, 카메라, 빠른 실행 아이콘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녹화 버튼이 있죠. 이건 화면을 녹화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아이콘들도 추가할 수 있죠. 설정, 제어 센터, 여기서 아이콘들을 추가하시면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콘은 저전력 모드, 빠른 메모,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전력 모드 빠르게 끄고 키거나 할 수 있고 메모도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센터에서 집중 모드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모드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한번 만들어 보죠. 예를 들면 게임을 할 때 특정 사람들을 빼고는 모두 연락이 안 오게끔 설정이 가능하고요. 혹은 앱 알림도 다 꺼버릴 수 있습니다. 주로 주말이나 잘 때 많이 쓰죠. 부장님들, 직장 상사 모두 방해 못하게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조작법이었고요. 이제 약간의 심화 과정, 앱들마다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먼저 배터리부터 봅시다. 설정, 아래쪽에 배터리, 잔량 표시라고 있죠. 얘를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저전력 모드라고 있죠. 이 아래쪽에 기능 제한이 되는 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프로세서도 약간 느려집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배터리 효율을 좀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을 조금 따라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설정에서 메일로 갑니다. 메일. 그리고 아래쪽에 계정, 데이터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얘를 꺼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저전력 모드에서 설명한 배터리를 조금 사용하게 되는 그 백그라운드 기능을 꺼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알람들도 꺼버리시는 게 좋죠. 알림, 이런 거 잘 안 쓰는 거 꺼버리시면 배터리 효율이 많이 좋아집니다. 개인정보 및 보안, 위치 서비스가 있는데요. 얘들도 똑같이 필요 없는 앱들은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서 시스템 서비스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면 저는 껐는데요. 켜져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위치 기반 제한, 요게 광고입니다. 애플의 광고, 애플페이 가맹점 신원, 요것도 지금 애플페이 현재는 안 되잖아요. 11월 되면 켜주시고요. 지금은 안 되니까 꺼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제품 향상을 위한, 그러니까 애플을 도와주기 위한 데이터를 꾸준히 보낼 건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저는 다 끌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시리 있잖아요. 시리야 부르는 거, 얘도 끄면 배터리 효율에 좀 좋습니다. 물론 시리아 쓰시는 분들은 켜시는 게 맞겠죠. 자,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인데요. 상단부터 보죠. 얘는 플래시고요.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는 요 야간 모드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면 로우 촬영, 아이폰 14 프로는 4800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로우 설정을 켜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분들은 후보정을 안 하기 때문에 로우를 꺼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요거 사진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마음에 드시면 일단 설정으로 가서 카메라, 사진 스타일이라고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기본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포커스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노출은 포커스 옆쪽에 이 태양 모양을 아래 위로 옮겨서 수동으로 노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배율을 조절할 수 있고요. 스와이프에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쪽 설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도 할 수 있는데요. 플래시나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죠. 완전 켜거나 아니면 화면에 따라 자동으로 켜거나 끄거나 이런 설정도 가능하고, 타이머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되죠. 촬영할 때는 요 하얀색 동그라미 눌러서 촬영하게 되죠. 영상을 찍고 싶을 때는 얘를 길게 누르면 되고요. 이 손을 떼고 싶을 때는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찍는 도중에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하얀색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연사를 찍고 싶을 때는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연사가 됩니다. 이렇게 연사가 되죠. 그리고 물리키로 연사를 찍고 싶을 때는 설정을 따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설정, 카메라에 들어와서 음량 높이기 버튼으로 고속 연사 촬영, 요거를 켜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설정 아래쪽을 보면 접사 촬영 제어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켜주시면 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접사로 바로바로 자동으로 바뀌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카메라는 이렇게 멀리서 찍을 때와 가까이 찍을 때 렌즈가 변경이 되죠. 하지만 메인 카메라로만 촬영이 되게끔 이렇게 눌러주시면 변경이 돼요. 그리고 이번 iOS 16부터는 글자 캡처가 되죠. 사진으로 이렇게 문서 같은 걸 캡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 촬영해서 복사하거나 번역하거나, 방금 보여드린 캡처는 동영상에도 돼요. 책 같은 걸 계속 넘기면서 촬영만 해두면 캡처가 다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촬영 모드를 보여드릴게요. 얘도 상단부터 보면 플래시 모드는 똑같고요. 여기 보이는 게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 최초로 들어간 액션캠 모드입니다. 화질은 2.8K로 촬영이 되고요. 화면을 크롭해서 떨림이 거의 없게끔 촬영되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4K, HD 이런 것들을 눌러서 해상도 설정도 가능하고요. 프레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액션캠 모드의 단점이 저조도에서 살짝 불안한 그런 성능이 있거든요. 그걸 좀 최적화하는 설정이 있어요. 일단 설정에 가셔서 카메라, 비디오 녹화 아래쪽에 액션 모드 저조도라고 있죠. 얘를 켜주시면 밝기가 낮은 곳에서 안정화를 최적화해주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럼 사진 앱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촬영된 결과물을 또 설정해야겠죠. 우선 촬영한 사진을 감추고 싶을 때 여기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서 가리기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앨범으로 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iOS 16부터는 페이스 아이디나 암호로 잠금이 되죠. 설정, 사진, 페이스 아이디 사용, 얘를 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가려진 항목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얘를 꺼주시면 앨범에 가면 없죠, 가려진 항목이. 또 사진 검색을 간편하게 하는 법도 제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사진을 찍으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I를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고, 화면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정보가 뜨죠. 그리고 캡션 추가가 보이죠. 얘를 샵 곰돌이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찾아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아니면 풍경마다 태그를 다 달아두시면 나중에 찾기 정말 편해집니다. 다음은 이제 메모 앱인데요. 오타가 생겼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원하는 부분에 가서 오타를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을 길게 눌러서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은 화면을 한번 터치해서 붙여 넣기, 선택, 전체 선택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2개를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단원만 선택이 되고요. 2번 터치하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3개로 복사하기, 다시 붙여넣기, 손가락 3개로 이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실행 취소가 되고요. 반대로 하면 실행 복귀가 됩니다. 또 터치 한번 해서 요거 글씨 모양을 선택하시게 되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문서를 삽입할 수 있죠. 또 마이크를 눌러서 목소리도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 다음은 사파리입니다. 우선 주소창을 이렇게 길게 눌러서 탭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길게 눌러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탭은 고정도 되죠. 탭 고정. 그리고 탭을 지울 때는 하나하나 삭제하셔도 되지만 얘를 길게 눌러서 다른 탭 닫기, 얘를 눌러주시면 다 꺼집니다. 또 방금 꺼진 탭을 살리고 싶을 때는 플러스를 길게 눌러서 탭을 살려내면 되죠. 또 뒤로 가기를 길게 눌러서 이전 화면을 한 번에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길게 누르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름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기능들을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능은 화면을 조금 더 어둡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요 전원키를 3번 누르면 화면이 어두워지죠. 이게 진짜 좋은 게 화면이 최대한 어두워졌을 때도 더 어두워집니다. 거의 꺼진 느낌이죠. 그리고 밝기를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이렇게 내려서 또 내려야 되고 이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해요. 설정, 손쉬운 사용.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손쉬운 사용 단축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기능들을 넣어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능만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사용을 해봤지만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3번 누르는 거. 두 번째 기능 또 손쉬운 사용에서 설정하는 건데요. 두 번째 메뉴에 확대 및 축소를 켜주시면 돼요. 얘를 켜주시면 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3개로
2번 탭을 해주시면 돼요. 화면을 옮기고 싶을 때는 손가락 3개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고요. 더 확대하고 싶을 때는 다시 2번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요게 은근히 꿀인 게 영상 확대도 되고요. 인스타 확대도 됩니다. 활용도는 무궁무진해요. 네, 어쨌든 다시 취소하고 싶을 때는 2번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뒷면 탭인데요.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손쉬운 사용에서 터치, 그리고 아래쪽에 가시면 뒷면 탭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켜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중 탭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오작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번 탭만 사용을 합니다. 소리금으로 쓰고 있고요. 뒷면을 3번 톡톡톡 이렇게 하면 벨소리가 꺼지고요. 다시 3번 터치하면 벨소리를 켭니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기능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은 통화 대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요건 좀 뭐랄까 진짜 받기 싫은 전화 있잖아요. 부장님 몰래 이렇게 놀러 갔는데 통화를 받으면 안 되는 상황, 이럴 때 쓰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소리금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기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받는 분 소리는 이렇게 들립니다. 뭔가 오류난 느낌이죠. 요걸 노리는 거예요. 물론 대기 모드로 쓸 때는 도움이 돼요. 전화를 급하게 딴 분한테 전화해야 될 때 이렇게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선택을 하는 팁인데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문자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지울 때 많잖아요. 근데 한 방에 지우고 싶을 때 이렇게 2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요건 정말 깨알의 깨알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영상 같은 거 볼 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실행이 되죠. 길게 눌러서 퀵 패널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한번 터치해서 바로 화면을 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여기 보이는 애니메이션 보이죠? 음성 녹음할 때도 뜨고 애니메이션들이 뜰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없애버리고 싶을 때 이걸 스와이프를 하시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깨알 같죠?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리는 iOS 가이드였습니다. 자, 이제 아이폰 100% 활용 가능하고요. 물론 조금 복잡한 단축어 같은 기능들은 제가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따로 촬영을 해볼 거예요. 또 iOS는 꾸준히 업데이트 되잖아요. 새로운 기능들을 또 꾸준히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 와, 개 힘드네. 어우, 많아.